그래서 다음은 그 사례 몇 가지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내 자녀를 위한 공법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는 그 채공이라는 학생인데요. 실제로 실명 예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학생이고요. 먼저는 그 서울 4년제 대학을 이제 가기가 좀 쉽지 않았던 학생이었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내신이 3점 후반대였어요. 내신 3점 후반대였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학과를 이제 가고 싶어 했으나, 궁극적으로 이제 목표는 있지만 이제 의지가 되게 약했던 학생이었죠. 근데 이 학생을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면서 실제로 이 학생이 갖고 있는 목표를 진단해보고, 그리고 이 학생이 갖고 있는 로드맵들을 해보니까, 로드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이가 인지를 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와 의지가 따로 노는 케이스였어요. 그런 학생 되게 많이 있죠.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1학년 때마다 4등급 때 4등급이었으면은 내신이 4등급이면 인서울 또 수도권도 쉽지가 않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이 친구 또 보니까 의미추구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코칭을 한 이 친구는 목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코칭이 맞죠. 그래서 이 친구와 한 8개월 가까이를 공부의 의미, 그리고 이 시간 관리, 이런 것도 중점으로 계속해서 이제 코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이제 자소서를 쓰고 활동 중심으로 해서 비교과를 이제 컨설팅을 받고 또 코칭을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잘 흘러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왔었을 때 가장 이제 궁금했던 거는 자기가 미디어 쪽으로 자기가 대학을 가고 싶은데 사실 미디어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학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좀 물어보니까 그거 되게 모호해요. 막연하게. 본인이 유튜브를 편집하고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는 좋아하는 걸 가지고 잘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거였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갖고 있는 학습 능력도 파악을 해보니까 학습 능력이 그렇게 이제 뛰어난 케이스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요. 어느 정도 이제 1학년 2학기 되면은 이제 내신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또 모의고사 봤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수시에 잘 맞는지 정시에 좀 잘 맞는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다 분석해 보니까 내신 3.9 그리고 이 정시보다는 수시에 좀 더 특화되어 있던 케이스. 학교에서 다양한 당시에 이 비교과 대회들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트라이를 좀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이제 얻었던 건 많이 없었던 케이스.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죠. 그래서 먼저는 공부의 이유와 태도에 대해서 한 2개월 정도를 계속 같이 좀 고민하고 학습 태도에 대해서 중요성과 그리고 학습 태도가 갖고 있는 그 태도 때문에 국영수 사과 모든 과목에 어떻게 수업 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친구 특징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선생님 수업은 되게 잘 듣는데 관심 없는 선생님의 수업은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들쭉날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고칠 필요가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이라는 그 수레바퀴를 잘 굴리기 위해서는 너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균형 있게 살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관계도 되게 중요하게 맺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두 번째는 국영수사과를 왜 배우는지에 대한 명확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왜 배우죠? 세상의 모든 이치를 숫자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추론하고 문제 해결하고 이해하고 계산하는 그 원리가 모든 지필고사에 사실은 그 1번부터 25번의 문항이 다 녹여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이 추론하고 몰라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패턴을 읽고 그 패턴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읽고 거기서 내가 대응을 만들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문제 해결 중심의 리더로서 모습의 상이죠. 그래서 그런 수학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배우는지, 그럼 과학은 왜 배우는 것인지, 국어는 왜 배우는 것인지 등등을 명확하게 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의미추구형이잖아요.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디어에 관련되신 분들 같이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 자기가 서울 4년제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해서 가고 싶은데 지금 수준에 갈 수 있는 학교가 수도권까지는 힘든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 친구 네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알려줬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네가 인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를 가기 원한다면 적어도 몇 등급까지는 올려야 되고 생활태도는 뭘 하면 안 되고 이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제 했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 고등학생은요, 장기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공부와 이유와 태도를 명확하게 만들고 나니까 이제 가치관이 정확하게 생기더라고요. 자기 정체성이 정립이 되는 순간이었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모든 아이들은요,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능력과 행동과 자기 행동 거지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인 멘토를 만났고요. 그다음에 공부 기술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간 관리, 학습 관리, 시험지 채점법, 노트 필기 방법, 그리고 학교 끝나면 학원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서와 능력 체크해서 익힘 시간을 적어도 2-3시간 절대적으로 갖기. 그렇게 해서 뭘 해요? 백지 테스트 하는 거.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친구가 그걸 다 하더라는 거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서울 중상위권 있는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자기 어떠한 분야에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있는 친구들은요, 공부에 대한 이유와 현실 상황 파악과 그 대안과 의지를 돋구어주는 어떻게 구로우 모델에서 나왔던 그런 관리를 정확하게 해주게 되면요, 대다수 아이들은 그것을 좀 깨우치면 늦는 아이들은 있지만 제가 경험했던 대다수 아이들은 많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삶을 대학 가서도 상당히 재미있게 의미있게 살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줬던 편지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결론적으로 나에게 코칭을 받은 경험은 단순히 성적을 끌어올리거나 대학에 붙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찾고 나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앞으로의 배움을 초연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공부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로를 통해서 외제적 동기, 그 다음에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내재적 동기를 발견해 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아이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을 얹혀주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애들은 없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고요. 그 뒤에는 어떻게 있었냐? 그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이 만들어 왔던 아이들의 훈육 태도, 양육 태도가 지금 이 아이를 존재케 했고요. 중요한 건 이것을 좀 더 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학습 태도, 훈육지도, 방법이 좀 변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하나 친구를 보면 이제 백승엽이라는 친구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아이였고요. 시간 관리도 어려웠고 진로 진학 목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나마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목표도 있고 의지도 있는 친구들은 좀만 이렇게 코칭해줘도 그것을 잘 흡수하고 잘 따라오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어디로 가지 방향성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선 중학교 때까지는 이 보통 진로 코칭을 통한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고요. 고등학생 진학 코칭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시켜가지고 진학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승엽 학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공부의 이유를 명확하게 이제 이 친구를 공부의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해줬던 게 되게 중요했고, 더 중요한 거는 목표는 있지만 의지도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시간 관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플래너, 하루 익힘 플래너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 4년의 시간을 걸쳐서 만들었던 플래너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 다 준비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 플래너를 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화상으로 30분씩 제가 이제 계속 그날 했던 것들, 하지 못했던 것들 구분시켰고요. 그거를 한 3개월, 한 5개월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자기 관리가 좀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 말씀드리지만 성적에서 변화라는 거, 공부 변화라는 건요, 자기 관리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자기 관리가 기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식 관리를 절대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학습 능력이 좋은 애들은 거절을 되게 잘해요. 미안한데 나 지금 못하고 언제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다음 기회를 계속 대안을 주죠. 그게 자기 관리에서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거를 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시점 때 이거를 좀 잡아주게 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교 생활, 또 밀려오는 많은 대회, 수행평가, 그리고 퀴즈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데 좀 덜 이제 수고를 하죠. 근데 이게 전적으로 안 되는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그 낭패는 고스란히 성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코칭으로 진로 진학을 이제 동기부여 시켰던 케이스였고, 승엽이도. 그래서 결국은 또 본인이 지금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좀 현재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